눈이 잘 보이는 것이 역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여러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물주가 만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고 과학적이지만 눈은 정말 과학적이고 정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보시면은 눈이 이 길이가 한 2.4cm 정도 됩니다. 탁구공보다 더 작은 구조인데 이 안에 굉장히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이제 각막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투명한, 사실 여기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투명한 콘택트 렌즈처럼 생긴 존재가 있고, 홍채라고 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고무 밴드 같은 그런 조직이 있고요. 뒤에 수정체라고 해서 렌즈라고, 영어로는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투명한 작은 안경알 같은 것이 있고, 유리체라고 해서 이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텅 비어 있으면 눈이 쭈그러지겠죠. 근데 이 안에 물, 제리바 이런 구조들이 있고 계란 흰자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망막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망막이 모여서, 망막은 막이겠죠. 망막이니까 이 막이 모여서 시신경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전부터 사람의 눈은 카메라랑 많이 비유가 됐었습니다. 사실 카메라를 눈을 본다서 만든 게 카메라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사물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각막, 홍채, 또 수정체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혀서 우리가 그것을 봤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피사체를 찍으면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필름에 상이 맺혀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카메라는 필름이 없이 그렇게 이제 우리 핸드폰 같은 건 없지만은 예전 카메라를 상상해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눈 안에 아까 제가 렌즈라고 말씀드린 수정체라는 것이 있고, 이 수정체가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렌즈가 있죠. 렌즈가 이렇게 뿌옇게 되면 사진이 얼룩지게 찍힐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정체가 얼룩이 지면은 이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같은 비유고라고 할 수 있고, 이 홍채라는 게 있어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햇볕 많이 비친데 나오면 눈이 너무 부시죠. 그때 홍채가 이렇게 싹 오므라 들어가지고 빛을 좀 적게 들어오게 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도 조리개로 그 양을 조절하겠죠.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조리개가 확 줄어들었을 때 모습입니다. 조리개가 늘어났을 때, 어두울 때 이런 모습이고요. 영화관 가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홍채는 약간 벌어져서 빛이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밝은 데 나와 햇볕에 나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눈은 이제 카메라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이라는 데가 필름 같은 데입니다. 필름이 젖어 있으면 역시 사진이 안 찍힐 것입니다. 망막에 탈이 생기면 잘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정체, 이 렌즈라고 하는 이 부분이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투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이고, 이건 실제로 이제 사람 눈을 적출해서 이제 사후에 적출해서 본 것인데, 이렇게 렌즈가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조금 사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뿌옇게 됐죠. 실제 백내장도 이렇게 뿌옇게 되는 병이 백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백내장에 이제 백자가 들어가니까 하얗냐? 물론 이제 아주 심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백색 과숙, 심하게 익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뒤쪽에 생겨서 호낭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뒤쪽에 생겨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은 약간 누렇게 됩니다. 이 누런 단계를 지나서 너무 심해지면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하얀 백내장은 요새 상당히 보기 드뭅니다. 조금 빨리 수술을 하니까요. 백내장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맑게 보이겠죠. 근데 백내장이 있는 눈으로 보면 뿌옇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서서히 진행하거든요. 매우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도 조금씩 뿌옇게 보이는 이미지에 적응이 돼서 상당히 뿌옇게 보여도 그걸 못 느끼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여튼 맑지 않게 보인다. 이게 백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압도적으로 대부분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수정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이제 그 안에 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외에 조금 덜 자주 보는 경우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 당뇨,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죠. 스테로이드는 일종의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약이고, 만병통치약 같은 거기도 한데, 염증 있을 때 쓰고, 장기 이식 같은 거 하면 또 다량으로 많이 쓰게 되고, 우리 얼굴에 가렵고 이러면은 바르는 연고, 더마톱 이런 거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런 거를 눈 주변에
오랫동안 쓰게 되면 또 안약 중에도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안약 많이 쓰게 되면 생길 수 있고요. 다쳤을 때 외상, 처음에는 잘 표시 안 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쳤을 때 손상으로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선천성 백내장도 있습니다. 이런 아기들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고 백내장을 없애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뭐 약물 이런 거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을 해야, 대부분이 아니라 100% 수술해야 이미 혼탁이 온 수정체는 그냥 혼탁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수술해야 되고, 약물이 있긴 한데 초기 단계에 약간의 억제를 막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거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확실한 그 환경적인 요인은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끼시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되고 확실히 햇볕이 강한 지역에 백내장이 더 많습니다. 유병률이 더 높아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가 수술로 가는 거를 100% 막아주지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수술을 해야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문제는 이제 수술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치료는 아까 제가 수술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투명한 정상 수정체고요. 이제 이게 뿌옇게 돼서 이제 혼탁이 온 수정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론적으로 이 수정체를 없애면 되겠죠. 없애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걸 착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카우칭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하얘요. 아유 저거 없애주면 잘 보이겠지 하고 이렇게 생긴 침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이걸 이렇게 푹 찔러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밖으로 꺼내진 못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떨어뜨려 줬습니다. 이런 치료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뭐 인도에서도 했었고 유럽에서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아팠겠죠. 그래서 막 아파서 환자가 막 움직일까봐 뒤에서 이렇게 꽉 잡고 이렇게 카우칭을 했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백내장이 심해서 꽉 막혀서 깜깜하게 하나도 안 보이고 있던 사람이 저렇게 딱 없애주면은 좀 보였을 겁니다. 아, 좀 보이는구나 하고 했을 거지만 잘 보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렌즈라는 거는 이 상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일 때 돋보기 되면 잘 보이잖아요. 초점이 맞죠, 그죠? 이것도 눈 안에서 돋보기처럼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옛날에 카우칭해서 침으로 콱 찔러서 없앴으면은 뭐가 없어져서 이렇게 보이기는 하겠지만 초점이 안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대신 해주는 수정체를 넣어야 됩니다.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수술하고 수정체를 조금 꼭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다 넣어드립니다. 그건 넣는 게 수술의 완성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인공 수정체 넣지 말아주세요. 저는 인공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시는데 안 넣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체, 이렇게 보통 수정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발이 달려있죠. 발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거를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수정체를 안 넣으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라도 뭐 안 보였을 때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려면은 그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어야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수정체가 수입되지 않았었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수정체만 없애고 수정체를 못 넣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주 두꺼운 안경을 이렇게 끼고 요새도 이렇게 끼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콘택트 렌즈 끼던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그래도 초점이 앵간히는 맞았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이제 상이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건데 이 수정체를 없애고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 되는데 인공 수정체를 그냥 여기다 공중에 부양시킬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이 껍질은 남겨둬야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가는 이제 거미줄 같이 보이죠. 요게 이제 인대입니다. 인대가 이렇게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대가 외상으로 다쳐서 인대가 끊어지면 수정체 뒤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대랑 이 껍질은 놔두고 속에 것만 파내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거는 속에 알맹이만 파내고 이 렌즈를 이렇게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어떤 테크닉으로 봤을 때 수술을 잘하냐 못하냐는 속에 것만 잘 파내는 게 이제 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괜히 여기 이렇게 껍질 터트리면 수정체를 넣었을 때 수정체가 일로 뒤로 빠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껍질이 아주 얇고 투명한데 요거를 잘 남기고 다른 데 손상되지 않고 속에 것만 깨끗하게 드러내는 수술이 이제 기술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백내장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 앞에 조금 이렇게 혼탁이 있죠. 지금 눈이 조금 움직이죠. 대부분은 이거를 주사를 놓지 않고 안약만 넣고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통증만 살짝 없애고 예전에는 눈에 이렇게 주사를 놓고 수술, 지금도 주사 놓는 분도 계신데 주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이제 안약만 넣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공을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해야 보이니까요. 이렇게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사 바늘을 이제 뾰족하게 죽여서 아까 제가 껍질은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껍질은 남기더라도 기구가 들어갈 구멍이 필요하니까 이제 기구가 들어갈 구멍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껍질이 얇다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술이 집중해야 되고 수술하는 의사의 눈도 좋아야 되고요. 현미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초점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결코 또 쉬운 수술은 아니게 되는 게 요 하나하나의 과정에서도 작은 실수가 생기면은 쉽게 끝날 수술이 늦어지고 또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제 전문의가 해야 되는 수술이고, 자, 여기 이제 물을 넣어서 껍질과 속의 거를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래야 이제 껍질을 놔두고 속의 거만 잘 파낼 수 있겠죠. 그래서 하고 이제 지금 이 기구를 넣어서 이 속의 걸 파내고 있습니다. 이 속의 걸 파내는 방법이 지금은 초음파로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해도 되고 뭐 레이저로 해도 되고, 예전에는 그냥 숟가락 같이 생긴 거 넣어서 이렇게 파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초음파가 대세이고요. 최근에 레이저로도 좀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깨끗하게 파내는 게 중요하지 뭐로 하느냐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면서 껍질에 가까워질 때는 이제 극도로 조심해야 되겠죠. 껍질을 파내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껍질만 남기고 속의 걸 잘 파내는 모습이고, 여기다 이제 나중에 인공수정체를 이제 삽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수정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도수가요. 이 도수를 높은 걸 넣냐 낮은 걸 넣느냐에 따라서 눈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근시라고 하는 거는 상이 이렇게 앞에 맺히는 거고 눈이 긴 거거든요. 눈이 긴 건데 근시는 이제 한자 그대로 가까운 데는 보입니다. 가까운 데는 보이는데 멀리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대신 멀리는 안경 끼면 되니까요. 가까운 데가 나는 가까운 데가 더 중요하다. 카톡도 봐야 되고, 뭐 문자도 봐야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뭐 또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원시가 되면은 멀리는 잘 보이겠죠. 근데 가까운데 이렇게 그런 거 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근데 선택이 또 100% 의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체가 눈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 조금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안경 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초점 안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초점 끼시는 분들 계시죠. 가까운 데도 보고 멀리도 보고 그럴 수 있는 안경, 그런 안경처럼 수정체도 가까운 데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백내장 수술하고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많이 넣는데, 이게 아직 기술력이, 다초점 안경도 조금 불편하신데 기술력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눈에 볼 수 있는 힘을 가까운 데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나눠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잘 보이진 않아요. 둘 다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뭐 한 가지 선택 사항은 될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든가 그게 뭐 만능이다 그런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노안이 있죠. 노안. 백내장은 없는데 노안이 왔어요. 아까 그 수정체라는 거는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두께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노안이 와서 40대 중반만 돼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멀리가 잘 보이든지 가까이가 잘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수정체가 백내장이 없어도 그냥 수정체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 넣어버리면 어때? 그게 노안 교정 수술입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죠. 대체로 높지만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대충은 보이는데 둘 다 아주 잘 보이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이제 의사랑 잘 상담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걸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안과학회에서 녹내장 의증이라서 녹내장 이제 생길랑 말랑 하는 사람들한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겠는가? 왜냐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거는 눈이 아주 좋은, 정말 아무 병이 없는 사람한테 해야 그래도 효과가 있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반대하거나 조금 중립적이거나 어느 정도는 넣어도 되지만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건 의사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조금은 이견이 있는 수술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럼 백내장 수술은
완벽한 수술인가? 부작용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수술이고 수술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이죠. 안과의 꽃과 같은 수술이지만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들이 그렇게 다른 수술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고 대개는 환자들이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다.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건 이제 안구 건조증입니다. 수술 안 해도 눈 건조한 분들 많으세요. 저는 예전에 라식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눈이 요새 많이 건조해가지고 인공 눈물 안약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수술은 안과 수술은 수술하고 나면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비문증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뭐 날파리 같은 거 날아다니고 움직일 때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있는 건데 이게 수술하고 나면 약간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안경 안 꼈는데 수술하고 나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는 좀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낀다든가 그 반대로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끼는 거 그렇게 안 하려고 의도를 하지만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특별히 말은 못하겠는데 뭔가 찝찝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해서 다 고정을 시켜서 엑스레이 보니까 잘 됐다. 그런데도 굉장히 비가 오면 그 수술한 부위가 쑤시고 아프다 이럴 수 있죠. 배 수술하고 나서도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사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부작용은 아닌데 생각보다 시력 안 나온다. 옆집 우리 경로당에 있는 분은 수술하고 너무 잘 보인다 그러는데 뭐 머리카락도 다 보인다는데 난 안 보인다 이런 경우도 있죠. 기대보다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부작용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뭐 수술하고 꼭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안구 건조증이라고 있는데 안구 건조증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안과 질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증상도 다양해서요. 눈이 뻑뻑하다 정말 그 말 그대로 건조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지만 건조증 자체도 시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눈이 맑지가 않아가지고 눈물이 눈앞에 이렇게 눈물이 무려 3층으로 돼 있습니다. 눈물이 눈앞에 원래 이렇게 다 덮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덮인 데도 있고 안 덮인 데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건조해지면. 제일 표면에는 지질은 지방을 말하잖아요. 기름으로 돼 있고 기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눈물이 빨리 증발이 안 되니까 그 밑에 물이고 그 밑에 또 점액질이 3층으로 돼 있는데 이 한 층만 없어지면 눈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눈물이 빨리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 눈물 안약 이거 이제 일회용 약인데 이런 거 많이 써야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 기대보다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지 그 눈을 뭐 모든 병을 고치는 수술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과에도 질환이 많아서 각막이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 황반 이따가 이제 이주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황반 변성, 황반 주름, 황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까 제가 그 계란 흰자 같은 게 눈 안에 꽉 차 있다, 투명한 게 차 있다 그러는데 유리체가 뿌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시신경에 생기는 녹내장이 안 좋을 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있으면은 이게 다 시력이 안 나오는 원인이 되니까 백내장 수술이 잘 돼도 기대했던 것보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왜 그런 병이 있는 거를 못 찾아내서 내가 수술했는데도 안 보이냐 이럴 수도 있죠. 그는 이제 눈 안에 망막이나 시신경 이런 게 있는데 백내장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백내장이 중간에 렌즈가 뿌여니까 수술하고 났더니 녹내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제 시신경이 보이거든요. 이게 시신경인데 시신경이 이게 많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환자도 몰랐고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녹내장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몰랐어요. 백내장이 뿌옇게 신경을 가리고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시력이 안 나왔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눈 안에 안내 염증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 밑에 이렇게 허연 게 차 있죠. 이제 고름 같은 거죠. 고름. 눈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고 고름이 생긴 겁니다. 뭐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자리가 그쪽으로 균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더러운 게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 세수도 조금 이따 하셔야 되고 손 자주 씻고 안약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니까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사용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요 인공수정체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리가 보이죠? 원래는 요게 요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인공수정체가 내려갔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고. 왜 내려갔을까?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인대가 끊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새 한 10년, 20년 전에 백내장 수술 받으셨고, 잘 보셨던 분들이 인공수정체가 좀 내려가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다시 수술을 해서 인공수정체를 눈에다 묶어주거나 해서 이렇게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료 방법이 없지는 않은데 조금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수술하고 관리는 말씀드린 대로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외상을 조심해야 되고 건조할 수 있으니까 인공 눈물 좀 넣고 필요에 따라서 뭐 안 끼면 좋겠지만 안경을 착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수술해서 잘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조금 다시 뿌옇게 됐죠. 이거는 제가 아까 껍질을 남겨둔다고 했는데 껍질이 투명한 비닐 같은 거였는데 안 투명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가 또 조금 뿌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가 아주 쉬워요. 레이저로 이 뿌옇게 된 거를 빵 터트려주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서 다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잘 보이다가 시력이 떨어졌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서 이게 원인이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언제 할까?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요. 환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편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워낙 천천히 나빠지다 보니까 적응을 해가지고요. 시력을 재보면 0.3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0.8에서 1.0을 정상으로 보거든요. 0.3밖에 안 되는데도 안 불편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수술 미루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아, 세상이 원래 이렇게 밝은 거였구나. 우리 그 손녀 옷에 레이스가 이렇게 많은 거였구나. 원래 레이스 없는 옷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수술한 시기 환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 한 0.5 정도 되면 물론 안경 교정 시력이요. 제일 잘 보도록 안경으로 교정을 해도 0.5가 안 된다. 그럼 수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해서 이건 녹내장 중에 특별한 형태인데 이거는 백내장 때문에 생깁니다. 대부분 다. 이럴 때는 백내장이 원인이니까 빨리 해야 되고 망막 시신경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할 때 또 너무 심할 때 하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늦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너무 심하면 수술이 어렵다. 수술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술을 진짜 미뤄서 녹내장이 생겼던 케이스입니다. 폐쇄각 녹내장. 그래서 녹내장 수술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는 이제 녹내장 수술에 들어간 임플란트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흰살이 이렇게 덮여있죠. 이건 백내장 아닙니다. 백내장은 요 뒤에 보이는 하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살이 자라서 덮인 겁니다. 이거 익상편이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심하죠. 이것 때문에 가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 수술하죠. 그래서 이걸 일단 이거 제거 수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뜯어내고 이제 그러니까 뒤에 하얗게 백내장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초음파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숙련된 의사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수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큰 수술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지는 말고 그래도 이 환자는 늦게지만 해서 수술 전에 빛을 못 보셨었는데 이렇게 돼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큰 글씨 정도는 볼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는 수술이다. 물론 시기는 언제 할지는 환자가 정하면 되겠지만 수술 과정은 수정체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대신 넣어줘야 된다. 초점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넣어버리기 때문에 재발될 수가 없어요. 렌즈가 다시 뭐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없어진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은 없다. 그리고 수정체 도수는 정할 수 있다. 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은 멀리나 가까이나 좀 더 잘 볼 수가 있다.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 저하는 수술로 회복이 된다. 그러나 다른 병이 있으면 시력 회복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는데 그건 다른 병을 치료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정처럼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의사도 하기가 편하고 뭐 그렇다. 그리고 뭐 약간은 이제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새 이제 치매 환자들이 많으십니다. 뭐 치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오게 되는데 백내장이 심해졌는데 또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심하면은 또 수술할 때 협조가 안 되시잖아요. 대부분은 눈에 안약만 넣고 수술 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날 수가 있는 수술인데 치매 환자들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 수술하다가 벌떡 일어나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는 이걸 전신만 치료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치매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너무 늦지 않게 수술을 해서 근데 치매 환자가 백내장이 생기면은 치매가 또 급격히 나빠집니다. 시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뇌의 어떤 기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때까지는 끌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요새 치매 환자를 많이 수술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수술 후에 감염 외상 등에 주의해야 되고 인공누액 등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녹내장, 백내장 말이 이제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이게 비슷한 병인가 그러고 막 헷갈리시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병이죠. 자,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딸랑딸랑한 공 하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눈 뒤에 이제 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이 신경이 이렇게 이제 뇌를 잘라서 보시면 눈 뒤에 이렇게 신경이 있고 신경이 이렇게 가서 뒤에서 교차를 하고 이게 뇌로 흡수가 됩니다. 결국 눈이라는 건 뇌의 일부분입니다. 뇌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선수 같은 거죠. 선수, 그런 거죠. 그래서 눈은 결국 뇌의 뒤통수 시각 피질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고로 뇌 피질을 다쳤다. 아니면 뇌 피질, 요 뒤쪽 그 시각 피질 쪽에 뇌경색이 생겼다. 이러면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연결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눈 아래서 이 뒤로 가는 어떤 경로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자, 눈 뒤에서 오는 신경이 여기서 꼬이는데요. 한번 교차를 해서 오른쪽 왼쪽이 만나서 뒤로 가는데 이 부분에 생기는 종양들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 이런 게 여기 뇌하수체 밑에 있거든요. 이런 거 생기면은 뇌하수체 종양을 시력 감소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경이라는 건 눈알과 뇌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죠. 연결하는 케이블 같은 건데 이 시신경의 앞부분, 제일 앞부분에 생기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이 앞부분은 눈 안에 있는 압력을 고스란히 여기서 견디는 거거든요. 자, 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눈에 예를 들어 피로 꽉 찼다, 다쳐가지고 이 안에 피가 꽉 찼다. 그러면 그 피가 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시신경의 앞부분을 막 꽉 누를 겁니다. 그럼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신경의 제일 앞부분, 거기가 압력으로 인해서 취약해지면서 시신경이 죽는 병이 녹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병 백내장이었는데 녹내장은 눈 안의 시신경의 제일 앞부분 이 부분이 점점 약해져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다. 이 시신경들은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에 가는 전선들이거든요. 그 전선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겁니다. 전선이 뭐 한 150만 개 엄청 많으니까 조금씩 끊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한 반쯤 끊어져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 이상이 되면 이제 시신경이 이제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정상이고요. 이 시신경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다 보입니다. 초기 백내장, 녹내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야 검사라는 걸 해보니까 이쪽 구석이 안 보인다. 그럼 환자가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들은 잘 몰라요. 말기 녹내장 되면 거의 다 시야 검사 다 중간만 보입니다. 중간은 보이죠. 옆에 거는 안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신기하게도 역시 조물주가들 제일 중요한 중심은 마지막에 나빠지라고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말기 녹내장 환자도 환자가 다음에 올 때 안 보인다고 실명해서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꽤 여기 올해는 이 버티는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점점 좀 좁아지게 되는 거고 이 중심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중심으로 막 열심히 시력표를 읽으면 1.0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늦게 발견하게 됐죠. 대부분 중심으로 보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가족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 보이고 이러는데, 많이 진행하면 가장자리는 보이지 않고 중심만 보이게 된다. 그래도 이 중심을 이용해서 잘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사람의 그 몸은 좀 놀라운 적응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 사람의 얼굴을 원래 알고 있으니까 이 상상해서 볼 수 있는 뇌의 그런 적응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도 또 불편 없이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문제는 이 남아있는 게 언젠가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과 또 불안감 그런 거죠. 녹내장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이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안압임, 높은 안압입니다. 제가 그냥 높은 안압이라고 쓰지 않고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시신경이 버틸 수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시신경을 잘라서 옆에서 이제 단층 촬영한 건데 여기 있어야 될 시신경 내부가 이만큼 밀려 있죠. 그만큼 압력에 의해서 밀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밀려 들어가면서 안에 있던 신경들이 점차 죽는 거죠. 녹내장이 그러면 안압이 높겠네요. 안압 때문에 놀려서 죽으니까. 근데 또 웃기는 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전에 이거 뭐 영어로 돼 있습니다만 일본에 이제 타짐이라는 데가 있다 그래요. 여기 이쪽에 타짐이라는 마을에서 시골 마을인가 본데 여기서 그 타짐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내장 환자들이 중에 90%가 안압이 정상이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미 연구라 해서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그래서 이거가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좀 오래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녹내장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우리나라도 그럴걸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를 볼 때 보니까 안압은 정상인데 녹내장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걸. 근데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일면인가 남일읍인가 하여튼 그 어디 인삼이 많이 나는 충청도의 그 지방에서 요 남일 지방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의 그 분들을 또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뭐 92%는 아니어도 80% 가까이가 안압이 정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봐. 안압이 정상인 녹내장이 너무 많다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높은 안압이라 그런 안압이 늘려 죽는다면서 왜 정상이냐? 그것은 시신경 주변 조직 뭐 이런 문안 조직들인데 그거에 따라서 안압이 높은지 낮은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마다도 다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압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이라는 거는 평균치죠. 사실 평균치.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치가 13이에요. 그러면 대략 10에서 20 사이는 괜찮겠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한 건데 어떤 눈은 25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25인 채로 30년 지나도 녹내장이 안 생겨요. 어떤 사람은 과장되게 얘기하면 12, 13 평균보다 낮은데도 막 녹내장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은 녹내장이 안압이 높았을 때 생긴 것처럼 그렇게 다 눌려 죽는 겁니다. 그거는 해석할 때 시신경이 약해서 그렇다. 시신경이 버티지를 못한다. 그 안압에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눈인지 강한 눈인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압이 높으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빨리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는 구조를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얇은 반대기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 사이로 신경이 막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안압이 높으면 이게 올라가면 이걸 막 누르겠죠. 그럼 이 사이에 있던 신경이 끼어서 죽는 겁니다. 압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 발생 가능성도 높고 빨리 나빠진다. 그래서 치료는 안압을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압이 정상인데도 낮춰야 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 신경은 그 안압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하니까 그거보다 더 낮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다. 그 외에 뭐 고혈압, 당뇨, 뭐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거나 이런 눈들이 조금 더 위험이 올라가지만 안압에 비해서는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은 가족력은 중요합니다. 가족력. 그래서 저는 이제 녹내장 환자 진단하시면 가족분들도 검사, 자제분들도 검사해보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병은 유전이 되죠, 사실. 거기서 나온 건데 뭐 유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전되고 녹내장 특히 유전이 꽤 되고요. 고도근시가 안 좋은데 고도근시라는 건 눈알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 눈을 잘라서 단면으로 본 초음파 사진인데 길어지다 보면 이 뒤에 붙어 있는 신경들도 따라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신경이고 밑에 시신경 본데 뭔가 좀 허옇고 좀 약해 보이죠. 고도근시 아닌 녹내장이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녹내장을 실명할 수 있는 병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마지막에 남은 부분은 꽤 오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드디어 버티면은 나빠집니다. 꽤 오래 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압이 너무 높아요. 40, 5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우피 골드버그, 안드레아 보첼리 뭐 가수, 코스비 이런 분들이 녹내장을 앓는다 그러고 레이 찰스 이것도 뭐 가수 이분도 가수인데 이분은 완전 실명했고 이런 실명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됩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들은 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실명해도 하나는 또 보고 뭐 이럴 수가 있고 또 그 마지막 남은 부분 또 오래 버티기도 하고 치료가 대부분 또 아주 악성에만 아니면 또 치료가 엔간히는 되고 그래서 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증상이 없는데 녹내장 어떻게 발견하는? 증상이 없으니까 정기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 검사도 요새 많이 받으시는데 연령별로 봤더니 역시 연세가 증가할수록 많이 생겨요.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많이 생기더라. 물론 20대, 30대도 꽤 있습니다. 라식 검사하러 갔더니 내가 녹내장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녹내장도 막 심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되게 그런 분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40대부터 부쩍 늘어나기 때문에 40대부터는 필수적으로 정기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해마다 해야
해야겠죠. 그러면 검사할 때 뭘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이 제일 앞부분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일단 의사가 보고 좀 의심을 해야 되고 나는 안과를 너무너무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녹내장을 발견을 못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신경 검사를 특별히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눈이 건조해서 가고 눈이 침침해서 눈곱이 껴서 가고 그러면 시신경까지 안 들여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시신경 검사를 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안과만 가서 되지는 않고 이 시신경이 조금 이제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녹내장인가 아닌가라는 게 상당히 확실한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확실하죠. 근데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단추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데 찍는 CT하고 원리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안구 단층 촬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정상인 두께랑 비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조금 참고가 되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안압이 뭐 정상이든 아니든 안압을 더 낮춰주는 게 치료의 근간이기 때문에 안압을 잘 재야 되고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시야라는 게 검사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양쪽 눈 뜨고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옮겨서 보거든요. 옮겨서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있어야 어디가 안 보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환자는 중심을 보라 그러고 사방팔방에서 막 불빛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시야 검사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시야 검사라는 건 신경세포들의 뭐 체력장이다 이렇게 써놨네요. 근데 이게 이제 나빠지면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얀 게 보이는 부분이고 까만 게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끝까지 남아 있다가 진행하면 이것도 안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에 검사했는데 왜 또 검사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병이 낫는 병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병이니까 중요한 건 예전 검사하고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알려면 계속 가서 CT, MRI를 찍으면서 새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전에 검사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나빠졌다는지 아닌지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이 검사랑 비교해보고 치료라는 것은 결국 예전 검사랑 비교해보고 그대로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했던 치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80%를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갔더니 60%다 그러면 치료를 대폭 바꿔야 되는 거죠. 약을 하나 쓰던 사람이 2개 쓰고 2개 쓰던 사람이 3개 쓰고 3개 쓰던 사람은 수술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료 방향을 수정해야 되고 검사 간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라는 데도 있고 3달에 한 번 오라는 데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경우마다 다릅니다. 환자가 너무 심각하면 저도 자주 봅니다.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자주 보고 몇 년 치료했는데 거의 경과가 변함이 없고 환자도 약도 너무 잘 넣으시고 병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계셔서 이분이 1년 있다 오라 그래도 잊어버리고 안 오거나 아이고 내가 뭐 내 병을 내가 알지 병원에 안 가도 돼 이럴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1년에 한 번 오시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거는 뭐 의사와 환자 간의 약속, 신뢰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달려 있겠죠. 그렇게 돼 있다. 치료의 목표는 뭘까요? 좋아지지 않는데 못하러 고생하면서 돈 쓰고 치료하고 약 주고 뭐 이러시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치료의 목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면 환자는 좋아졌다고 느낄 바는 없죠. 그렇지만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환자들이 증상이 없는데 나빠지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증상 없이 계속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현재 상태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너무 생활도 바쁘고 뭐 치료에 그 순응하지를 않으세요. 이게 뭐 또 뭐 나중에 뭐 어떻게가 되겠지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건 지금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자 왔습니다. 상당히 나쁘죠. 이런 환자들 같으면 한 시야에 한 50% 이상은 없어진 것 같아요. 중심은 보이죠. 중심은 보이니까 증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치료해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 증상이 없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평생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치료를 안 받거나 뭐 치료가 또 반응이 나빴거나 이러면 점점 나빠져서 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들이 오면은 제일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제일 좋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뭐 의사가 하는 건 없고 맨날 똑같다 그러는데라고 이제 불만하실 게 아니라 똑같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사실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은 이제 흔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병원 같이 이렇게 큰 병원에서는 전국에서 치료 안 되는 환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자들도 많은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나빠지지 않을 정도의 안압이면 좋겠다. 많이 낮출수록 좋죠. 근데 많이 낮추려면 약도 여러 개 써야 되고, 약 여러 개 쓰면 약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중요한 건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 지난번보다 크게 안 나빠졌다 그러면 조금 더 약을 쓰면서 지켜볼 수도 있다. 가장 보편적인 치료는 안약입니다. 약이 제일 편하고 이렇게 약을 쓰고요. 일회용 약들도 있고 안압을 낮춰주는 약을 쓰는 건데, 약이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큰 부작용은 없는데 조금씩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충혈이 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크서클이 여기 눈이 쑥 들어가지. 한쪽만 쓰셨거든요. 한쪽만 녹내장에서. 그랬더니 이 눈만 쑥 들어가고 다크서클 생기고 속눈썹 길어지고, 약에 따라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전신 부작용은 크게는 없는데 약에 따라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 부정맥, 뭐 천식 있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그런 약 피해서 다른 약 넣거나 아니면 눈물 내려가는 데를 통해서 약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눈물점을 조금 압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근데 먹는 약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먹는 안압약은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이건 응급 상황에서만 쓰고, 대부분 또 뭐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거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되나 하는데 그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건 처방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안약 사용, 사용 횟수 중요하고, 녹내장 약 중에 하루에 한 번 넣는 약들도 많은데 2번, 3번 넣는 약도 있죠. 될 수 있는 대로 규칙적으로 넣고 손 씻고 넣고, 원칙적으로 약은 이렇게 눈 아래 거풀을 당기고 그 아래쪽에 그 공간이 생기죠. 그 부분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눈 아래 직접 넣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방울만 쓰시면 된다. 미심쩍으면 한 2방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약을 2개 이상 쓸 때는 한 5분 있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앞에 약이 흡수되기 전에 씻겨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녹내장 약은 뭐 한 번 쓰면 중독돼서 계속 써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녹내장이 뭐 마약도 아니고 뭐 중독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이 낫는 병이 아니니까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녹내장 아주 초기고 몇 년 동안 약 넣고 봤더니 그대로 오고 환자도 뭐 증상도 오고, 이럴 때는 조금 중단했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단했는데 안 나빠지면 또 좀 기다렸다가 넣을 수도 있고, 치료라는 거는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 치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효과도 확실치 않은 경우도 많고 이게 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경우에만 의사랑 상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약 3개 썼는데도 나빠져. 그러면 이제 수술이죠. 수술해서 안압을 왕창 낮춰주는 겁니다.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안압을 낮춰서 신경으로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죠. 크게 2가지 수술이에요. 섬유질 절제술,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이런 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쉽게 보면 눈에 이제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눈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압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압력을 줄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구멍을 너무 크게 뚫으면 물 안에 있는 눈이 싹 다 나와 버리니까 눈알이 쭈그러지고 그것도 실명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구멍을 적당히 뚫어주는데 너무 조금 뚫으면 바로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적정하게 뚫어주냐, 그게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뚫지 않고, 아니 흰자를 약간 살짝 이제 창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구멍을 뚫어서 그 밑으로 이제 물이 나오게 하고,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조금 더 꼬매주고, 조금 나오는 것 같으면 넓혀주고, 이런 식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구멍을 내기 전에 자, 요거는 이제 약을 조금 써서 이 자리가 금방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항암제 같은 걸 일종의 희석해서 조금 넣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빼고, 여기다가 이제 눈알이 짜부러들지 않게 미리 조금 약을 넣어놓고, 녹내장 수술도 뭐 크게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이런 수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주고 있습니다. 구멍을 내고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물이 조금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뚜껑이 덮개가 있으니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구멍만 내서는 금방 막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 안에 묻어주게 되는데, 하고 관을 눈 안에 삽입해가지고, 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많이 째고 임플란트를 갖다가 뒤 이 안쪽에다 심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관을 눈 안으로 연결해서 여기 임플란트입니다. 요거를 갖다 요 밑으로 넣어줄 것입니다. 이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수술의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안압을 낮춰주는 수술이니까 시력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수술해서 넣어놓으면은 구멍이라는 거는 막히기 마련입니다. 몸에 조금의 틈이 생기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살이 파져도 금방 새살이 돋아나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시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술이 잘 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고,
환자한테 수술 잘 됐다 그러고 3개월 있다 보냈는데 3개월 사이에 막혔어요. 그럼 막 안아 올라가지만 환자는 증상도 없이 모르고 지내다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이 잘 돼도 안약을 추가로 조금 쓰시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한 수술은 아니지만 약으로 조절 안 되면 수술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이 수술해서 실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고 하고,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너무 꺼리거나 이제 이거는 수술은 시기를 놓치면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백내장처럼 언제라도 제거하면은 렌즈 없어지고 잘 볼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몇 가지 특수한 녹내장들이 있습니다.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눈 안에 보면 여기서 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게 수정체죠. 홍채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좁아서 이제 이게 수정체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백내장이. 그러면 못 나옵니다. 그럼 눈 안에 압력이 막 올라가죠. 이런 녹내장은 특징적으로 엄청 빨리 옵니다. 이러는 거는 뭐 금방, 이건 2, 3일 안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안압이 갑자기 오르니까 토하고 안 보이고 뭐 그래서 이게 뇌압이 올라갔나 해서 막 MRI 찍다가 실명하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녹내장입니다. 이런 녹내장은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원인이 수정체가 막고 있다 그랬죠. 수정체를 없애는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수정체 이렇게 껍데기가 막 일어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거짓 비늘 증후군이라는데, 이건 특별히 좀 예후가 나쁜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안정적인 녹내장 뭐 6개월, 1년에 한 번씩 보더라도 이런 환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조금 더 자주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피도 막 나 있고요. 홍채에도 막 이상한 혈관이 생겨 있어요. 이거는 그 당뇨 합병증 이런 거로 생기는 2차성 녹내장입니다. 이게 신생혈관성 녹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나쁜 녹내장입니다.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보시면 관을 넣어서 수술을 했고,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한쪽에만 녹내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안 보이고, 이쪽은 아직 시야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까만 건 원래 안 보이는 데거든요. 근데 환자가 갑자기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안 보인다고 왔어요.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원래 안 보였던데, 요 밑에 요 두 부분이 새로 생긴 거죠. 요렇게 양쪽 동시에 나타나는 거는 되게 뇌의 문제입니다. 뇌종양,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만큼 나쁠 때는 환자가 증상이 없어요. 왜? 녹내장은 서서히 나빠지니까. 적응해서 환자는 그냥 잘 봤었는데, 요 밑에 조금 이렇게 나빠지는 건 원래 양쪽에 생기기도 했지만 갑자기 그 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환자가 갑자기 느끼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갑자기 생기는 건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자, 생활 습관 많이 물어보시는데, 검진 받는 거 제일 중요하고, 안정된 마음, 그다음에 뭐 야채, 과일, 이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몸에 좋은 게 눈에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규칙적인 생활, 금연 및 절주, 뭐 아주 안 마실 수는 없고 조금 포금하는 건 안 좋다. 넥타이, 뭐 허리띠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합치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생활에 또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야지 하고 그런 거 고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저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른 녹내장 하는 스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병원에 자주 가시고 잘 치료하고, 이상 있으면 빨리 대처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고, 또 내가 불만 있는 부분은 의사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이제 평생 가야 되는 병이니까, 한두 번 가고 끝낸 병이 아니니까 서로 관계를 잘 성립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 뭘 자제하는 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 제가 치료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건 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시인인데요. 이 시인의 시를,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장자를 빌려 원통해서. 자, 대청봉에 올라가서 봤더니 세상이 다 보이고 세상을 다 알 것 같아. 근데 내려와서 속초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본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시가, 좋은 시가 있는데,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제가 녹내장이라는 병을 치료하지만 사실은 녹내장을만 볼 게 아니라 눈을 봐야 되고, 그 눈이 들어있는 사람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일생도 봐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이 병이 환자한테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뭘 못하게 하고 이런 거보다는 환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뭐 또 바쁜 외래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실천에 못 옮길 때도 있는데요. 정리하면은 녹내장은 신경이 약해지고 시야가 축소돼서 실명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이다. 완치는 없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병원에 자주 가고 정기 검진 받자. 우리나라 녹내장은 대부분 정상 안암 녹내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암을 낮추는 치료가 효과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치료다. 대개 치료는 약을 쓰는데 실명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수정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수정체 제거하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된다. 악화됐는지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환자로서 이제 역할을 다 하고 뭐 모든 치료가 뭐 대부분 환자는 그렇지 않지만 실명하고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뭐 진인사 대처면 의사의 입장에서 또 의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참 치료할 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